저는 소개받은 광주 NGO 시민재단의 안영수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희 광주 NGO 시민재단은 2009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재단인데 사실은 사단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재단은 출연금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모여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고, 사단법인은 결사체라고 해서 사람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말 그대로 이제 권리와 의무, 책임이 발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광주시하고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재단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시민재단 만들기 이렇게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재단, 충북 NGO재단, 뭐 강원산림, 뭐 이런 재단들이 저희하고 성격이 비슷한데요. 저희도 NGO 시민재단을 만들어서 2009년에 NGO 센터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저 재단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 담양군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도 이런 형태의 어떤 단체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주민 커뮤니티 또는 주민 네트워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조직을 중간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지원센터들이 다 일본에서 시작된 조직들입니다. 물론 미국형도 있고 유럽형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공동체 센터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을 지원하거나 주민 파트너십이나 주민 커뮤니티, 뭐 주민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자 했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을 때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조직들을 이제 중간 조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돼서 NGO 시민재단을 이제 초창기에 광주시의회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재단을 만들게 됐고, NGO 센터라는 걸 또 이제 이런 오프라인 상에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교육장도 있고 인큐베이팅 룸이라고 해서 시민사회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오셔가지고 이제 단체 만드는데 입주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클라우드라는 말하고 많이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론이나 저런 방식이 시작된 곳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우리말로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철자가 좀 다르죠. CLOUD라고 해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 이용하시면 가상의 서버에다가 뭔가 데이터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아이콘으로는 보통 구름 표시로 이렇게 해놓는 게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하고 동기화 시켜놓으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들이 구글 계정에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사진 찍자마자. 그런 이제 기능들을 보통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클라우드가 이제 구름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가상의 공간에다가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말하고요. 크라우드는 CROWD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군중, 집단, 무리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가 왜 생겼냐면, 인터넷이 발달되고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모금이 보편적이 되면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이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광주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인적 네트워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모금을 해달라고, 야 우리 단체 이런 좋은 일 하니까 기부해주라, 회비 내주라, 후원자로 가입해주라, 이런 방식의 이제 기금 모금 방식이 있고, 또는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지만 후원 행사들 많이 하셨죠. 온라인 모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비영리 쪽 영역에서는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치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뭐 이런 방식들의 온라인으로 이제 모금을 하거나 블로그나 메신저로 이제 후원해주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큰 규모의 현대 같은 데는 현대자동차재단이나 정몽구재단, 뭐 이런 재단, 삼성장학재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지역사회가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기부나 후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금한다 그러면, 모금은 이제 돈을 모으는 건데, 우리 법에는 이제 기부금품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에는 이런 정의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회 단체 등이 뭐 규칙 등에 따라서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회비 받는 것도 모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종교단체들이 이제 어떤 모금하는 거, 신도들한테 헌금이나 불사 같은 거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구성원들이나 제3자들한테 오는 금품, 보통 이제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기금 모금을 이런 방식으로 하죠. 사립학교의 기성회, 뭐 후원회, 장학회 등이 학교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여 구성원으로부터 모으는 금품. 근데 이제 조선대학교 같은 데가 초창기에 7만 2천 명 정도의 호남 지역민들이 모아가지고 대학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모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비영리 조직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리 조직은 그냥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회사.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비영리 단체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돈을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영리냐 비영리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들은 돈을 벌면 그 돈에서 남은 일종의 잉여라고 불리우는 수익금을 투자자들끼리 나눠 갖기 위해서, 삼성 같은 회사들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누가 이익을? 그렇죠. 주주들. 결국은 주주들한테 배당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투자자거든요. 그 투자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영리회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리행위라고 불러요. 비영리는 돈을 아무리 조직이 많이 벌어도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보통은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단체들이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나 뭐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또는 비영리 법인들도 있고, 그런 법인들은 보통 재정 구조가 수익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용역 같은 거 많이 받아서 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뭐 이렇게 용역을 따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보조금, 뭐 민간이탁 보조금도 있고, 경상사업 보조금도 있고, 뭐 돌봄 보조 사업,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있죠. 자주재정은 이제 단체의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모아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재정입니다. 민간 지원은 외부에 있는 민간재단들, 우리나라 같으면 뭐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지원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민간 지원금이고, 그 외에 이제 기부나 후원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조직들 재정 구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들이 설립할 때는 이제 회비들을 거두어 가지고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비영리 단체들이 저렇게 보조금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결사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의 본질적인 목적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보조금 의존율이 많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예산을 니네 스스로 돈 모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을 많이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이상한 형태는 아닙니다. 시민운동이 쇠락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제 학생운동이 나면서 졸업하고 나서 나는 시민운동을 해야겠다,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인력들이.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에도 이렇게 회비 납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해지기 시작했고, 또 기업 기부 같은 거. 미국 같은 사회에는 기업들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80년대 레이건이 대통령 된 다음에
기부금 제도를 굉장히 대폭 손질을 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민간의 모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정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기업들이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 기부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아직까지는 기업들한테 기부금을 받는다? 이걸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사회공헌 해라. 우리 단체에다가 니네 기업 사회공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은 조금 아직은 덜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민사회 쪽에는 굉장히 조금 덜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기부자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처우죠. 누가 우리 단체에다가 회원들이 기부하거나 후원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제 보상을 하거나 애우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요. 그 기부자를 계속 기부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기부자는 어쨌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이거 와가지고 뭐 스티커 좀 붙이고 하는데 누가 여기서 가입원서 쓰냐 물어보면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누군가한테 기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경로도 없고 통로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길거리 모금 컨설팅 하는 애들이 그런 자원을 잡은 거죠. 그렇게 길거리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줬거든요. 또는 쓰레기를 줍거나 뭐 자연보호 활동을 하거나 환경정화 활동 같은 소극적인 활동이죠. 사회공헌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기업들도 SK 같은 데를 보면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 해서 기업이 우리 핸드폰만 만드는 회사다 이게 아니라 핸드폰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영 방침을 바꾸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도 기부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 기부 직접 자기들이 지출을 하려고 그래요. 한정 같은 데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은 자기들이 직접 공고를 띄워서 직접 지원을 해줘 버립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현금을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기부보다는 요즘은 이제 기부자들은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단체를 내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보면 결제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인터넷 뱅킹이든 어쨌든 간에 편리하게 기부하기를 좋아하고 스토리텔링. 내가 기부를 하면 니네 이 돈 어디다 쓸 건데?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기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사람 얼굴을 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를 잘 안 하고 또 채널도 폐쇄적입니다. 동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좋은 일 하니까 당위적으로 그냥 니네 좋은 일 하기로 모였지 니네 좋은 단체니까 텔레비 많이 나오더만 그냥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모바일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거 편의성이나 비대면 방식 보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채널은 공개적. 모금을 할 때 저게 뭔 말이냐면 우리 단체가 좋은 일 하니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단체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부해 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길거리 모금 컨설팅 하는 장면이에요. 광주 나가면 서울에도 있지만 KTX나 터미널 같은 데 보면 저렇게 여름에 찍은 건데 지금은 파란 조끼 입고 있고 녹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굉장히 열심히 글로벌 NGO 활동 그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뛰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NGO들은 저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도 있어요. 야, 자기 단체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거기 활동가들이 가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해야 이게 좀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저렇게 모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 업체에다가 외주를 딱 줘가지고 이렇게 모금하는 게 저게 도덕적인 거냐. 또 다른 의견은 또 저렇게 모금 캠페인 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인데 저걸 외주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도덕적인 비난. 또 한편에서는 야 저거는 그냥 마케팅일 뿐이다. 저 사람들이 뭐 가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체 홍보해주고 활동가들은 저런 거에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저런 거를 설계해서 돈을 모아주는 게 저게 왜 나쁜 거냐.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을 아까 제가 이제 활동가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저 친구들도 활동가다. 왜냐하면 뭐
쟤들이 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버리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정성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저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고 회원가입서를 써주는 것 아니냐. 저 사람들도 활동가다. 아니다. 쟤네들은 그냥 알바생들이고 그냥 에이전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슈화가 안 됐지만 한 3년 전에 이제 경향신문에 저게 한번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약간 이제 저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부는 이제 굉장히 기부금은 적게 나올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년 기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빈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절대 비교를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고 저는 기부나 주변의 이웃들한테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금액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부금을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 국제 연주들이 싹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 쪽의 기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거 외에 저렇게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대형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NGO들이 저렇게 싹 기부 자원을 다 흡수해 가고 있어요. 저게 이제 약간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많은 기부 자원을 가져간 사람들이 광고도 더 많이 때리고 광고를 많이 때린다는 것은 사람들 뇌리 속에 신뢰도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죠.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 그 단체를 자기가 별로 잘 몰라도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신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단체들한테. 텔레비에 얼굴 자주 나온 사람은 뭔가 믿을만하다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건데 요거 비슷한 겁니다. 예. 광고를 자주 때리고 어디서 듣보잡 같은 단체가 와서 모금해달라면 사기꾼 아닌가 의심을 하지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상위 1% 모금기관입니다. 물론 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다 가져가고 있죠. 예. 그 다음이 월드비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생명 공익재단 쭉 보면 대기업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대기업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상위를 장악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의 기부금 추이를 보면 이제 대부분 기업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국제 NGO들이 있어요. 국제 NGO들은 외국에서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한 NGO들입니다. 이런 NGO들은 모금은 국내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작 해외에 집행한 금액은 이렇게 빵빵인 데가 있죠. 국내에서 다 쓰는 경우가 물론 국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써버린 곳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단체들이나 개인들한테 배분을 많이 하는 그런 NGO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집행한 금액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나 옥스팜을 빼놓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국내 운영 경비로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모금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불이웃만 기부자들이 불이웃돕기 빼고는 다른 걸 많이 기부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변에도 뭐 한 30-40년 전에는 학교에서 무슨 방위성금 내라, 체육성금 내라, 뭐 평화댐 모금해라, 뭐 심심하면 결핵돕기 하자,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모금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불이웃돕기 외에는 이제 기부해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특히 불이웃돕기 같은 건 연말에 이제 방송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때리고 또 저런데 한번 이름 한번 올려보려고 마을의 통반장까지 동원해가지고 모금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많이 이제 악용이 되어 왔죠. 자발적이긴 합니다만 금모으기 운동, 과거에 저 평화댐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이제 이데올로기 모금이죠. 방위선거, 초등학생들 편지봉투에다가 쌀까지 퍼오라고 해가지고 모금을 했었죠. 이제 또 그런 이제 기부를 또 공조직이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뉴 세븐 원더스라고 이명박 정부 때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공간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ARS 투표를 엄청나게 했었죠. 제주도 공무원들이 그때 쓴 전화요금만 5년인가 3년인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 돈을 다 갚는데 전화요금을.
결국은 이 세븐언더스라는 이 사설기관이 어떤 곳인가 하고 피디수첩 같은 데서 추적을 해봤더니 없었죠. 사무실이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 걸 가서. 그래서 ARS 투표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ARS의 이용 요금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가 한 40~50% 되거든요. 그게 다 KT로 갑니다. KT 좋은 일만 시켜준 일이 됐죠. 이렇게 이제 또 기부를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비영리 조직이나 이런 쪽에 이제 기부금 환경은 어떠냐? 일부입니다. 일부.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뉴스를 보면 생각을 하지만 일부가 저렇게 탈선이나 모금을 횡령하는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요. 뭐 사회적 이슈를 미끼로 해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언론을 많이 타고 뉴스에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돈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계가 부실해요. 어머니들끼리 하시는 개모임이나 이런 데도 돈 한 푼 뭐가 차고 나면 이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 회계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고 이런 거를 실무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꼭 위에 계시는 분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자꾸 회계 장부를 흐트러뜨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마케팅 전략, 적극적으로 모금하려고 안 해요. 자기 단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고 미션이 분명하면 길거리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단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막 해야 되는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옥스팜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환경 NGO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10수년간 그 어린이들 아동 성폭행을 옥스팜의 활동가들이 제3세계 가가지고 저질렀다는 게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인데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기부를 안 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비영리 조직들이 가끔 문제가 터지면 미디어는 또 엄청나게 큰 사건처럼 부풀려가지고 보도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변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돈 못해서 뭐 좋은 일을 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돈 되는 걸, 비즈니스 같은 걸 해보자. 이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체나 주민조직들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좀 따라해보자라고 해서 60, 70년대 농공단지라는 걸 막 조성하고 막 했었죠. 지금은 다시 이제 마을 기업이나 막 이런 것들로도 하고 있고, 완주 CB센터처럼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센터들을 만드는 시도들을 하고 있긴 한데, 방향이 지금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비판 감시, 예를 들면 담양군이다 그러면 담양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담양군의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막 비판하고 감시운동만 시민운동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운동이지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단순하게 행정만 비판하고 감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직접 나서서 지역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자. 마을 단위든 주민 단위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또 자원조달. 과거에는 이제 같은 회원들끼리한테만 우리 좋은 일 하니까 돈 좀 내서 못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도 우리 단체 이런 좋은 일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 많이 올라오죠. 의제도 과거에는 이제 전 지구적 문제, 물론 이렇게 춘베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지구의 환경 온난화 문제 막 이렇게 관심 갖는 애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마을이나 주민 문제, 마을이나 주민 문제는 과거에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통반장들 일이었죠. 부녀회나 이런 분들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전 지구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우리 마을의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빈집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사회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식도 보신 것처럼 감성 기부를 하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피해 사실 건물 무너진 거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와 어찌까 진짜 어찌까 하다가 기부하시오 하면은 이제 기부를 하는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기부를 많이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기부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정착시키려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형 좋은 일 하니까 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부를 하면 저 사람들이 제시했던 어떤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부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치와 안전망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 누군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항상 막 걷다가 투기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걸 감시하려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갖고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모금이거든요. 예. 광주 서구의 어떤 동네는 오래된 노고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돈을 못 해가지고 노고수를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원래는 사실은 그런 일들은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 행정이 맞춰서 하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공간과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했죠. 이것도 클라우드고 이것도 클라우드고 우리말 발음은 L과 R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클라우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돈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는 가상의 공간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걸 의미하고 클라우드는 군중입니다. 행위의 주체들을 뜻하는 문장이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클라우드죠. 집단지성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했는데도 지금 미국 봐보세요. 대선 개표를 가지고 총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수백만 명이 그 거리를 뛰쳐나왔는데도 약탈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들을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크라우드 펀딩도 일종의 집단지성의 하나거든요. 어떤 하나의 공통된 공익적인 주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모금하는, 기부하는 것들이 크라우드 펀딩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나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소액 후원임, 적은 돈을 십시일반 들어봤잖아요. 네, 십시일반 적은 돈을 가지고 다수의 개인들이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다.